Dubro Suspicion Files.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철도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발명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같죠?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883년 11월 18일 미국 전역의 시간이 진짜로 멈췄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정오, 그러니까 날 12시가 무려 2번이나 찾아왔다고 해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기차가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로요. 모든 마을이 제각각 자기만의 시간을 쓰던 바로 그 시절 말이죠. 그때 시간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해였어요. 우리 동네 하늘 한가운데에 해가 딱 떴을 때, 그때가 바로 12시 정오였던 거죠. 이걸 지역시간 또는 태양시라고 불렀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처럼 들리죠? 문제는 말이죠. 이 방식 때문에 1870년대 미국에는 무려 14,000개가 넘는 다른 시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집이랑 바로 옆집 시간이 서로 다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행객들한테는 이게 완전 재앙이었죠. 당시 한 여행객에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행자의 시계는 그냥 망상일 뿐이다.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면 그 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뉴욕이 딱 정오 12시일 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보스턴은 벌써 12시 12분이고요. 필라델피아는 아직 11시 55분인 거예요. 기차를 한번 갈아탈 때마다 시계를 계속 고쳐서 맞춰야 했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겠죠.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귀찮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의 대혼란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상징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1891년 오하이오주 킵툰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열차 정면 충돌 사고였죠. 자,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완행열차 기관사가 특급 우편 열차를 먼저 보내주려고 킵튼역에서 잠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시계를 딱 봤는데 한 7분 정도 여유가 있겠네?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실제 남은 시간은 단 3분뿐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시계가 중간에 4분 동안 멈췄다가 다시 가기 시작했다는 걸 이 기관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단 4분의 오차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4분이라는 시간은 무려 11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했습니다. 두 기차의 기관사는 물론이고 우편 직원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제 시간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이 모든 혼란과 비극을 끝내기 위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천문학자?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료? 정말 놀랍게도요, 이 모든 걸 해결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F. 앨런. 사실 그는 철도 여행 가이드를 편집하던 누구보다 철도를 사랑했던 전문가이기도 했죠. 1883년에 앨런이 전국의 철도회사 사장들을 쫙 모아놓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거대한 미국 땅을 딱 4개의 시간대로 나누자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동부, 중부, 산지, 태평양 시간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이고 깔끔한 계획이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철도 회사가 감히 신이 정해준 태양의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부는 그건 민간 기업 일이니까 우린 상관 안 할래요 하면서 발을 뺐고요. 교회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또 어땠을까요? 거대한 철도 회사가 이제 우리 시간까지 통제하면서 삶을 지배할 거라고 두려워했죠. 특히 메인주 뱅고워시 시장의 반발은 정말 격렬했는데요.
이건 신의 불변의 법을 바꾸려는 위헌적인 시도다. 우리는 철도의 거짓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면서 만약 도시의 군공시계를 단일분이라도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체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하지만 앨런과 철도 회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외면하고 시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D-Day를 정해버린 거죠. 바로 1883년 11월 18일 일요일.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뉴욕 웨스턴 유니언 본사에 있던 제임스 햄블렛이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의 전신망과 연결된 표준 시계의 시계추를 손으로 딱 잡아서 멈춰 세웁니다. 그는 정확히 3분 58초 동안 시계추를 꼼짝 못하게 쥐고 있었죠. 그리고 정오가 되는 순간 엘러게니 천문대에서 새로운 표준시를 알리는 신호가 텔레그래프를 타고 울려 퍼지자 그가 멈췄던 시계추를 다시 놓았습니다. 그 순간 미국 전역의 시간이 하나로 통일되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철도 회사들이 거의 혁명처럼 시작한 이 철도 시간이 미국의 공식적인 법이 되기까지는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다는 겁니다. 1918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광절약 시간제, 우리가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걸 도입하려고 정부가 그제서야 표준시를 법으로 인정한 거죠. 참 재밌죠? 결국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는 이 시간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국가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단 4분의 5차로 동료가 죽는 걸 막고 싶었던 사람들의 절박함, 그리고 이 대혼란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던 한 교장 선생님의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산업의 발명품이었던 거죠. 19세기에 철도가 우리의 시간을 발명했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